디자인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 하나가 100마디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런 디자인의 행동 유도 변화 효과는 우리 생활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울산시 북구 농소 3도. 자동차도 사람도 많은 내거리입니다.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죠. 횡단보도 앞 웬 노란색 벽이 눈길을 끄는데요. 어린이 보행 안전 도우미 옐로 카펫입니다. 저도 운전을 한 입장에서 그냥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게 생기고부터는 한번 이렇게 시선이 가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막 뛰어다니다가도 이 옐로 카펫을 보고 난 뒤에는 그 초록색 불이 바뀌면서 아이들이 손을 들고 잘 가더라고요. 벽 하나 생겼을 뿐인데 개구쟁이들이 신호를 지킵니다. 선명한 노란색은 눈에도 잘 들어오죠. 작은 디자인 하나로 횡단보도가 좀 더 안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글을 보고 아이들이 한쪽으로 집중해 서 있는 것 보니까 정말 아이들을 안전하게 또 보행자나 운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진 것 같고요. 또 한번 살펴보게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디자인이라고 하면 흔히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디자인이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계획하고 설계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활동을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자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디자인의 만남을 안내해 줄 사람, 백준상 교수입니다. 학생들이 조를 이뤄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이 수업에선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해 고민합니다. We said that we need to put here some kind of. Yes.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중인데요. 우리한테 정말 그 일상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디자인이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좀 깨달음을 얻고 또 디자이너가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인식 전환해주는 그런 이제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But you need to also listen to other people's ideas. So. He chose noodle and. 학교 안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어떻게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구상한 디자인을 직접 그려봤는데요. 그중 흥미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We have thought about the new type of design for the trash can, which we had adapted some notch effect for the trash can, and it has proposed inconvenience, which means we are going to make the trash can as a vertical way. So we are going to put the general trashes at the bottom of the trash can and the upper side of the trash can.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기숙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숙사마다 쓰레기장이 있지만 분리수거는 남 얘기였죠. 커다란 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뒤섞여 있습니다. 분리하지 않은 쓰레기를 통째로 투척하던 지금까지의 유니스트. 이 학생들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기숙사 복도에 분리수거를 권하는 글과 그림을 붙이고 직접 디자인한 분리수거함을 나란히 놓습니다. 종류에 따라 조금씩 디자인을 달리한 분리수거함인데요. 이 그냥 큰 쓰레기통,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쓰레기통과 재활용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잠깐 고민의 순간을 이곳에서 가지게 되는 것만으로도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쓰레기통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모든 쓰레기통이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큰 통이거나 혹은 이제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입구를 이제 각각에 다르게 줘서 학생들이 버릴 때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고, 아, 이거 내가 지금 플라스틱을 버리고 있구나 혹은 뭐 유리를 버리고 있구나, 그런 점에서 일단 좀 디자인적으로 그래도 변화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 학생이 분리수거함 앞에 멈춰 섭니다. 이게 뭘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약간의 성과도 있는데요.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분리수거 하라고 규제가 있고 벌금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잘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만약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쓰레기통을 잘 디자인하고 굉장히 명확하게 가이드를 주면은 그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규제를 만드는데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사람들한테 대안을 만들어주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거든요. 강압적인 방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동을 바꿀 수 있게끔 이제 그런 행동을 바꾸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거를 디자인적으로 좀 턱을 낮추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행동유도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으로 우리 산업 현장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회색빛 콘크리트와 기계로 가득 찬 우리 산업 현장. 디자인은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울산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산업도시입니다. 50년 넘도록 산업의 중추이자 번영의 심장이었죠.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둥이 될 1962년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산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것 울산지구는 한국의 관문인 부산항의 유리한 하루가 멀다 하고 새 공장이 생겼고 산업단지는 점점 더 커져갔는데요. 지금 울산에는 27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산업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에는 그 화학업종과 중공업,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는데요. 먼저 중공업 자동차를 보면은 그 임시로 이렇게 협력업체와 그다음에 임시로 작업하는 사람이 많아요. 변동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안전 의식 이런 것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또 화학회사들은 잘 아신 바가 위험하니까 직원들의 안전의식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그 회사가 세워진 지가 약 60년이 됐어요. 물론 대부분 1, 2년간에 뭐 이렇게 오버홀이라는 이름으로 샷다운이라는 이름으로 정비를 하지만은 또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지하 배관.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 1,777명이 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 만인율은 0.96. 근로자 10,000명 중 1명이 재해로 사망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10만 명 중 사망자 수가 1명이 채 못 됩니다. 독일과 일본은 2명 정도. OECD 평균 2.6명에 가까운 나라는 뉴질랜드와 체코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무려 7.3명. 압도적인 1위이자 평균을 턱없이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속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재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울산 고려아연 온산 2공장에서 배관 보수 작업 중에 황산이 유출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황산이 차 있는 배관을 열었기 때문인데 회사 측은 외주 작업자들이 허가 없이 열지 말라는 배관을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청업체의 문제는 뭐냐? 우선 단가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비정규직을 쓰게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납기를 독촉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휴일에도 일을 하게 된다는 거. 작업 시간을 길게 하고 작업 강도를 세게 하고 이것은 틀림없이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것인데 이게 2차, 3차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그 정도가 세지니까 사고의 개연성이라는 밤에 불을 보듯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지난 4월 SOL 정유 공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 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부실한 볼트가 원인이었죠. 중량을 끌어올리다가 타워리프트가 넘어지면서 배관을 쳐가지고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게 됐는데 그것도 간단한 볼트를 큰 거를 써야 되는데 자그마한 걸 써가지고 불량품을 썼어요. 그거 사고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데 2012년 경상북도 구미 일대는 불산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작업자의 부주의가 5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지난 5월엔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관리 소홀이 부른 참사로 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보면 화재 폭발 사고만 449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106건이 부주의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 부주의가 한 23.6%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 유도 디자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적용시키게 되면 작업자들이 사전에 인지를 해서 그 부주의한 요소를 해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중 상당수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됩니다.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산업재해는 여전히 진행형인데요. 게다가 노동시장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내국인 근로자의 사망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률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해율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가 월등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청년들이 근무하기 편리한 또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으면 산업단지가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 중심으로 잘 설계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되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2013년 5월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한 작업장에서 며칠 사이에 2번이나 불산 누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이은 사고는 모두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죠. 이를 계기로 전문가들이 함께 해당 사업장의 안전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선명한 색깔로 위험을 알리고 위험물질은 흐르는 방향까지 표시해줍니다. 모든 안전 표지판은 크고 선명하게. 산업 현장 안전 디자인의 시작이었습니다. 계획으로 11조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 한 개의 공장이 아닌 산업단지 차원에서 안전 디자인을 도입한 것은 울산이 처음입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보이는 디자인 그런 것들에 주목을 했었죠 우리가. 근데 보이지 않는 디자인 영역이 있다는 거고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서 기존의 법과 제도 그리고 안전 디자인 교육이 혹시 너무 사후 개선에 집중돼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단순 주입식으로 진행돼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조금 갖게 되었습니다. 울산 산업단지는 특히 노후화가 울산시는 2015년부터 추진한 안전 디자인 사업으로 지난 9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과 제도는 아주 기본적인 토대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보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작업자 주변의 많은 것들을 안전하게 환경을 구축해주고 시설을 바꿔주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비할 때 실제로 효과가 나는데, 그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가장 작은 돈을 들이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안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또 산업단지가 가장 먼저 생긴 곳이기 때문에 되게 노후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전형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산업단지가 좀 더 인간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간 중심의 기획, 그걸 통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내는데 디자인 방법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울산의 산업단지 안전 디자인 사업은 지난해 시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울산 자원순환사업소가 그 대상이었는데요. 먼저 선명한 색깔을 이용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역별로 다른 색을 칠하고 문자와 숫자로 알기 쉽게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비상구의 방향과 탈출로를 표시한 것인데요. 어디로 가야 할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비상등 그다 해가지고 사람 뭐 녹색 표시를 해가지고 등만 이렇게 들어왔는데, 등이 들어왔다고 그래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몰랐는데 화살표 표시를 해줌으로 해서 비상구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이 나중에 화재나 아니면은 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탈출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업장 안을 살펴보면 위험한 기계에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약품도 안전 펜스 안에 따로 분리해 놨죠. 바닥을 지나가는 배관 위에는 안전 덮개를 설치했습니다. 아차 사고라고 하죠. 넘어져서 사고가 나기 전에 삐끗하거나 그런 경우는 간혹
있었죠. 잠재적 사고가 항상 존재하고 있던 상황이죠. 없을 때는 그냥 이걸 무심코 밟으면은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는 그렇게 위험한데 있으니까는 밟고 넘어갈 뭐 다니기 편해졌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께 만족도 조사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사전에는 한 63.7% 정도 좀 결과가 나왔는데 사후 만족도 조사는 한 83% 정도 이렇게 높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시범 사업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일종의 프로토타입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정말 기대한 결과 났는지는 이거를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해 보면서 테스트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거를 계속 개선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게 컨셉 내놓고 끝이 아니라 이거 실제로 사용하면서 평가까지 한번 돌아야, 한 사이클을 가야 이게 이제 제대로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산업 안전 디자인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외국인 근로자 8명이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들은 현재 울산의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같이 이렇게 두 분 오셨고 적으셨고 사람은 정보의 80% 이상을 시각을 통해 얻는다고 하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안전 표지판을 얼마나 잘 알아보는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한국에서 일한 지 10년 된 이크롬 씨도 알쏭달쏭한 모양입니다. 처음 몇 문제는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자신 있게 답을 적는 사람이 줄어드는데요. 여러분은 몇 개나 맞추셨나요? 이렇게 왔어요. 이들에게 실험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두면 안 된다. Suy nghĩ là giống như cái mà tập dê của người nấu ăn ấy, nhưng mà thực chất là giờ mình biết thôi. Vì ở công ty là không làm, nhưng mà nghĩ là lúc mà hàn với đâu á, cái này là dành cho những người mà hàn với mai bên cơ khí á. Kim loại, cái này kim loại nhọn này. 이제 있는 기름을 안 된다 말하는 기름인데 요 밑에 무슨 말을 모르겠어. 그래서 좀 위에 한국말 하고 뒤에 영어말 있으면 저는 괜찮네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글로 뭐 위험한 표기 같은 걸 해놔도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시각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금방 알아볼 수 있고 또 위급한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각화해서 여러 가지 표현 같은 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 바스프 울산 공장입니다. 폴리올이라는 물질을 주로 생산하는 화학회사죠.
무사고 6,000일이 넘은 안전한 산업 현장입니다. 우리 공장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16년 이상 그 무사고 공장이거든요. 다 이런 그 안전 시스템과 안전 정책에 따른 어떤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무사고 공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스프 공장에는 어떤 안전 디자인이 숨어 있을까요? 이쪽 저쪽으로 얽혀 있는 복잡한 배관들. 알록달록한 색깔이 눈에 띕니다. 배관 속 물질에 따라 색으로 구분한 거죠. 한국 바스프 울산 공장의 특징입니다. 화학회사에서 배관 속 물질을 아는 것은 안전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배관의 색깔을 물질별로 다르게 구분시켜주고, 두 번째로 배관에다가 화학물질 정보 표시 라벨을 붙여가지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용수가 흐르는 배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LNG와 같이 고인화성 가스가 흐르는 배관은 노란색으로 물질별로 다르게 색깔을 구분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흐르는 배관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표시나 라벨을 부착시켜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외부 방문자와 같이 화학 공장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도 쉽게 그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해로운 화학물질이 조금이라도 누출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관 색깔을 종류별로 정리하는 것으로 엄청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안전한 디자인입니다. 외부 작업장 한쪽에는 만일의 경우 눈을 씻을 수 있는 세안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해 상황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로도 손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데요. 평상시에 이 옥외에서 관리되는 아이샤워에는 저렇게 커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인 만큼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염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죠. 이곳에서 구석구석 숨어있는 안전 디자인을 만났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디자인을 더해서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산업 안전 디자인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현장으로 가볼까요?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 알미늄입니다. 트럭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평지에서 하는 일인데도 안전장비를 단단히 갖추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 위에 덮개를 씌울 때도 안전장비는 튼튼히 연결돼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곳에서 안전이 시작됩니다. 트럭 상차장 위에서 밑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이거는 높이는 높지 않지만 운전기사가 추락하면은 머리라든지 또는 허리라든지 이는 다치는 어떤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게 이제 폴 프로텍션이라고 그래서 위에 이제 걸어서 만약에 운전자가 트럭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걸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잡아줍니다.
주로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리 높은 곳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사고에 대비하는 것, 작업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 작업자들이라도 저희들과 똑같이 안전을 갖다가 유지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람은 기천이 없듯이 누구나 똑같은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마련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장 내부는 어떨까요? 안으로 들어가는 길부터 남다릅니다. 차도와 인도는 완전히 구분돼 있습니다. 지게차가 다니는 곳으로 보행자가 나갈 수 없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로질러야 하는 구간이 있죠. 지게차가 통과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지게차가 통과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안 열립니다. 지게차가 통과합니다. 지게차가 입구를 통과할 때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지게차가 통과합니다. 지게차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야 비로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 통로는 공장 내부에도 이어집니다. 바닥 색과 안전 펜스로 잘 구분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그거와 다른 어떤 장비와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접촉하지 않도록 울산 알미늄 공장에서는 보행자 통로만 따라 걸으면 커다란 기계나 위험한 장비를 가까이에서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위험을 줄이는 디자인이죠. 지게차가 다니는 길목을 가로질러야 할 경우엔 육교와 비슷한 보행자 통로를 이용합니다. 시내 고가도로처럼 지게차가 다니는 길 위로 보행자 통로를 만든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이걸 분리시켜주는 게 가장 안전에서의 최고다. 그래서 이제 아예 사람이 다니는 길과 지게차가 가는 길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위로 고가, 예를 들어서 워커웨이를 만드는 겁니다. 계단을 오르고 고가 워크웨이를 따라가는 일은 사실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내려놓는 순간 재해는 찾아오는 법이죠. 원칙을 지키는 디자인입니다. 알미늄 공장에선 고공 크레인을 따라 거대한 알미늄 롤이 움직입니다. 혹시라도 떨어졌을 경우 큰 재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곳에 또 다른 안전 디자인이 있습니다. 보행자 통로 위쪽까지 안전 펜스를 설치했는데요. 롤이 떨어지더라도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비스듬히 굴러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기울여 설계한 섬세함이 돋보이네요. 한 작업자가 기계 앞에 섭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더니 자동으로 기계가 멈춥니다. 점검을 마치고 작업자가 밖으로 나와 문을 닫는데요. 기계는 다시 바쁘게 돌아갑니다. 설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펜스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고, 또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에 순간적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자 센서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기계와 사람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봅니다. 큐슈 지방 최대 공업 도시 기타큐슈입니다. 고도 성장기 산업 발전을 이끌던 도시이자 바다를 끼고 있는 공업 도시라는 점이 울산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제철소가 1901년 이곳에서 문을 열었죠. 제철 산업을 비롯해 중화학공업, 기계공업 등 많은 공장은 여전히 기타큐슈의 자랑입니다. 기타큐슈 대표 글로벌 기업 주식회사 토토의 한 공장입니다. 선아쿠아라고 불리는 이 작업장에서 사람 중심 안전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아쿠아 토토에서 근무하는 스가이 씨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입니다. 오래전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었죠. 스가이 씨가 혼자서 출퇴근할 수 있을 만큼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환경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장애인을 배려해 만들었습니다. 통로는 휠체어가 오고 갈 때 불편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동료와 함께하는 출근 시간. 스가이 씨의 하루 일과는 여느 직장인과 다르지 않게 시작됩니다. 怪我をしたのがですね、19年ちょうど19年前ですね、10月10日だったんで、19年前の昨日ですね。はい、で、仕事中ですね、ちょっと高いところで2メーターか3メートル、ちょっと記憶がないんですけど、2メートルか3メートルぐらいのところで作業をしているときに、その足場が崩れたということで、落下してですね、それで背中から落ちて脊髄を損傷しました。 작업장의 아침은 체조로 시작합니다. 이곳 선아쿠아 토토에는 스가이 씨 외에도 장애를 가진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의 약속, 会社内を走らないよし。会社内を走らないよし。何事にも慌てないよし。何事にも慌てないよし。すべてにおいて油断しないよし。すべてにおいて油断しないよし。帽子よし。帽子よし。名札よし。名札よし。ベルトよし。ベルトよし。手紐よし。手紐よし。はい。はい、OK です。はい、OK です。はい。 동료와 함께 안전을 약속하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일을 시작하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작업장 안을 돌아다니며 점검 사항을 챙기는 스가이 씨. 돌아다니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장 덕분인데요. 모든 물건이 반듯하게 줄을 맞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도 통행에 방해받지 않는 이유죠. 오른쪽, 왼쪽, 앞으로, 뒤로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바닥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해 디자인했기 때문인데요. 工場の中見てもらったら分かると思うんですけど、配線とかがですね、もう全部天井にあるので、その車椅子とかで引っかかるとかいうのがもう全くないので、その辺もなんかすごく移動がしやすく、安全に作業ができていると思います。 작업대에도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 디자인이 담겨 있습니다.
서서 일하는 사람도 앉아서 일하는 사람도 누구나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대인데요. 각자 장애의 특성에 따라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한 눈높이를 맞춘 디자인입니다. 공구를 사용해 작업 중인 모습이 왠지 자유로워 보입니다. 무게가 제법 나가는 공구를 쓰는데도 날아갈 듯이 손이 가벼운데요. 공구 하나에도 작업자를 위한 디자인이 담겨 있습니다.このドライバーとかを使うときに、これをドライバーが下にあったら一回一回こう下に置いてまた持って作業しないといけないので、結構負担がかかるんですけど、このバランサーというこれですね、これを上に吊ることによって、このままスッと下に力をほとんど入れない状態で下に持ってこれるので、かなり腕の負担が楽になります。で、あとこの上ですね、このレールをつけることによって自分の好きな位置に持ってこれるっていう改善がされています。 이 장치 덕분에 공구를 떨어뜨려 다치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부품이나 도구를 잡을 때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은 모두 제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충분히 손 닿는 곳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는 자연스러운 안전 디자인이죠. ここの3アクアの中では今135名働いております。そのうち実際に障害を持ったメンバーは85名おります。で、85名のその障害を持ったメンバーの内訳としましては、精神障害の方、知的障害の方、聴覚障害、肢体不自由、視覚障害、内部疾患、さまざまなですね障害を持ったメンバーが働いております。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85명 직원을 위해 휴식 시간을 알릴 때도 소리와 불빛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 속도가 느린 장애인들을 고려해 천장을 높이 설계했죠. 넓은 통로와 선명한 바닥 표시는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해줍니다. 제품을 옮길 때도 입구와 출구를 확실히 지킵니다. 심지어 한 손으로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불편한 아베 씨는 선 아쿠아토토 직원들이 고안한 도구로 마치 양손을 사용하듯 부품 포장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일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実際に障害を持ったメンバーが改善をした内容というのは障害を持ったメンバーだけがやりやすくな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で、実際健常者の方もその改善が実際に、生かせられて生産性とかもですね、お互い向上をしているメンバーありますので、会社全体としても生産性も今上が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状況であります。 많은 산업 이제 단지 또는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이 그 장비 자체의 성능을 위주로 해서 디자인이 됐지, 이제 그것이 어떤 환경에 설치되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안 하게 되거든요.
결국 거기서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정말 어떤 니즈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디자인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디자인과 산업 현장, 절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단어가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산업 현장의 많은 것들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집중돼 있었죠. 안전을 얘기할 때도 교육과 규제로 접근했습니다. 이제는 작업자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 현장, 디자인은 안전한 일터를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당신의 작업장은 어떻습니까?